우리 선크림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거라든지 알려주고 싶은 거 윤정 사장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 네. 네. 선크림에 대해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몰랐던 거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정혜 사장님이 먼저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안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이정효입니다. 오늘은 우리 스폰서 윤정 스폰서님께서 아주 빈틈없이 하셔서 저는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것도 어반 쉴드 선쿠션을 써보고요. 그리고 애터미 에센스 써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애터미 에센스 선크림 다 쓰고 지금 애터미 선크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지금은 쓰는데 베이지 화이트 다 써봤는데요. 다 너무너무 발림성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애터미 에센스 선하고 비교하면 저는 건조한 피부라 애터미 에센스 선이가 더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핑크색이 나면서 너무너무 부드럽고 착착 스며드는 거, 그리고 수분이 완전히 짱짱 드는 느낌.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반 쉴드성 쿠션도 써봤는데요. 저는 지금 새로 나온 스노우 톤업 에센스 선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렬 사장님은 제품이 나올 때마다 신제품 나오면은 착실하게 경험을 하시는 그러한 케이스인데 이번에 지금 스노우성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제품 화장품에 대해서 특별하게 막 반응이 민감한 반응을 안 해서 괜찮은데 이 윤정 사장님 강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화이트닝 계열이 조금 자극이 있는 분들도 한번 접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정효 사장님도 화이트닝 계열이 조금 따끔거린다는 그런 민감한 피부였는데 한번 경험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 이제 뚱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똥입니다. 방금에 윤정사님의 꼼꼼히 설명해 주셨는데 빈틈없이 우리 이제 말하고 싶은 건 거의 다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자외선의 유해는 그 몇 가지 있습니다. 자외선에 피부에 들어가서 피부의 DNA에 손상시켜서 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위험해요. 암 걸리면 끝이죠. 그리고 그 외에 주름, 피부에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외선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단해야 되지. 피부 보호해야 됩니다. 자외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외선의 파장 길이에 따라서 세 가지 구분합니다. UVA, UVB, UVC는 무해이고 그냥 패스입니다. UVB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UVA는 파장 길이에 320에서 390 마이크로메트하고 UVB는 290에서 320 마이크로메트입니다. UVB 어디에서 나온지, UVA 어디서 나온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UVA는 우리 생활 자외선에 나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외선 있고 거의 어디서나 나오는 그 자외선입니다.
UVB는 그 한여름에 강한 태양 빛에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피부의 표면에 태워서 그 화상 아니면 탈모에 유발할 수 있는 자외선이고 그 UVA는 그 피부 깊숙에서 들어가서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그 주름, 피부 문제 각종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UVB보다 UVA에 너무 무섭죠. 언제나 직접으로 우리 피부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햇빛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크림에 자외선에 차단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선크림의 차단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무기 자외선하고 유기 자외선. 무기 자외선은 물리적으로 그 피부에 자외선 들어오지 않게끔 코팅 해놨습니다. 피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뭐라고 그러지? 산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리 자외선은 화학적으로 우리 바르면에 피부에 들어가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없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 자외선이랑 유기 자외선이랑 단점, 장점에 있습니다. 무기 자외선은 바르면 바로 나갈 수 있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림성이 좋지 않습니다. 백탕 현상도 생기고 안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감 피부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안 들어가지 않으니까. 반대편에 유기 자외선은 피부에 속에 들어가니까 그 흡수 시간이 바른 뒤에 한 12분, 20분 정도에 대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감 피부에 화학적으로 만드는 제품이나 그 민감 피부에 피해하는 것 같습니다.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백탁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애토미의 무기 자외선이랑 유기 자외선한 장점에 살려서 혼합 자자 선크림에 만들었습니다. 애토미산 꽤 종류의 제가 알기로는 연 하나 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두 개 있습니다. 애토미 선크림 화이트하고 베이지. 써보니까 화이트보다 베이지 부드럽고 발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이지는 얼굴 바르고 화이트는 손이나 몸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목적으로 우리 피부에 따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의 만든 여러 피부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 선 스틱은 어린이 민감 피부에 손 목으로 바르는 게 좋고 더마 카밍선은 어린이 그 민감 피부 얼굴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세라베베선 그 너무 민감 피부, 약한 피부에 바르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 말고는 쿠션
선큐션하고 해리 브로드 베이스하고 앱스루트 BB 이제 스폰서기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메인 제품 강사였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반칙입니다. 오늘 이은정 사장님이 워낙에 똑부러지게 하셨으니까 만회가 되지 어설프게 했었다면은 주부가 바뀔 뻔했습니다. 뚱 사장님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 보고 그 두상이 사각못 이렇게 쓰고 있는 박사님 같았어요. 네, 이게 한국말로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한국말로도 전달이 되는데 그 베트남어로 정말 이렇게 강의하면은 안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손상희 사장님은 화면이 꺼졌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1분 스피치는 짧고 강하게 해 주십시오. 최순자 사장님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 부안에서 활동하는 최순자입니다. 이은정 사장님 정말 멋져요. 선크림에 대한 모든 거 우리도 모르는 그 내용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뒷장은 찍었는데 한 장은 안 찍어서요. 조금 우리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리해 놓은 선크림의 종류라든가 그 성분 그런 거요. 너무 고맙습니다. 느닷없이 7시 반으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일요일인데 조금 조금 너무 바쁘더라고요. 오늘 또 제가 아침에 3시 50분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니까 너무 하루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아이고. 들어오는 것도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튼 이 애터미 일 때문에도 그랬고 오늘 참 굉장히 보람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더더구나 또 안 돼. 보이죠 우리 이 라인 미팅도 정말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이것으로 또 끝나는 그 마무리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정 사장님이 오늘 강의하신 그 내용 필요하신 거는 저희 방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시 30분이 변경이 되면은 사실 어떠한 편한 시간이라도 조금 맞추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너무 죄송스러운 거는 우리 김경 사장님하고 최순자, 유효정, 유정희 사장님은 시간대 날짜 자체 뭐 또 시간대 자체가 확 변경이 되어서 정말 맞추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실 텐데 변화하는데 조금씩 점차 익숙해져 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유효정 사장님. 여기 썬에 다양하게 있는지 이번에 새롭게 알았고요. 그리고 다들 하셔가지고 뭐 유기 어쩌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뭔가 너무 깊게 공부를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새삼 다시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정 사장님은 이 화면이 얼굴이 조금 하얗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쁜 얼굴이 새까맣게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번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좀 집중력 있게 공부하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 조금씩 기존보다 조금씩 하나씩은 더 알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유효정 사장님 아니 유정희 사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정희입니다. 일요일 일주일 마무리를 우리 애터미 저희 식구들과 또 같이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그 처음에 영상 틀어주신 거에 너무 감동을 했거든요. 저도 기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은 아니고 좀 소액 뭐 몇만 원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1분 스피치인데 짧게 할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카드를 바꾸면서 그게 지원이 안 나갔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또 아까운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 제일 처음에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너무 신뢰했던 부분도 그 기부였고, 제가 또 가장 하고 싶은 것도 기부여서 저는 일단 이제 교회 제일 많이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 이제 재단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못 하고 있어서 기부를 위해서 또 애터미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제 나만 잘 살고 나만 먹는 것보다는 저렇게 해외 글로벌 쪽으로도 기부도 하고 싶고 기부 쪽으로는 좀 저도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고민했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이 영상 보면서. 그래서 우리 윤정 사장님은 역시 섬세하시고 꼼꼼하시고 최고십니다. 그리고 사람 그 피부가 각자 다 다르듯이 선크림도 그래서 이렇게 많구나. 저도 지금 또 공감했고 이해했습니다. 왜 선크림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지. 애터미라는 회사가 이렇게 선크림 하나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7개 이렇게 판매한 이유, 소비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는 문화 자체가 나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마음이 선하고 온유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는 이미 사업자를 하면서 수당을 받는 자체가 작은 나눔은 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그 꿈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님과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분이 합쳐서 장님이 다리 아픈 사람을 업고 이제 업힌 다리 아픈 사람이 보이는 눈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서 길을 갔다는 그런 우화를 제가 들은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은정 사장님이랑 유정희 사장님이 라인이 틀림에도 정말 둘이서 협력해주고 이렇게 서로도 정말 내일처럼 도와주시고 하시는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유정희 사장님은 이은정 사장님 부족한 부분을 재능 기부해서 오늘 또 PPT도 만들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정말 노력을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은정 사장님도 또 언니로서 유정희 사장님 챙기시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제가 보기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강병수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시간이 짧아졌어요. 앞에서 누가 많이 시간을 잡아먹었어요. 10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강병수입니다. 이은정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 시간 줄여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터미가 쉽다, 일이 어렵다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직급자가 되면 좀 되게 일이 쉬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직급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대로 애터미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직급자가 돼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일을 전달하는 일이 애터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비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내가 경험했던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경험한 게 없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 그러니까 실패도 마찬가지고 성공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험들을 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꼭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같이 이렇게 가깝짐을 좀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그래서 경험 좀 많이들 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은정 사장님의 강의는 지난번에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속속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이제 선크림을 얘기를 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자료도 조사해보고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해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역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은정 사장님 따라갈 사람이 없게 너무 알기 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좀 이렇게 좀 베껴놨다가 제품 전달할 때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되게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그 성공의 8단계라는 걸 지난번에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뭐 공부만 하면 되겠지, 대학 가서도 아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근데 우연치 않게 졸업할 때쯤 돼서 취업이 돼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 내가 뭐 한 40 정도 되면 뭐 부장 정도 되고 50 정도 넘으면 뭐 가정을 꾸려서 뭐 집도 있을 것이고 차도 있을 것이고 뭐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막연한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지나와서 보니까 물론 그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좀 더 내가 계획적으로 삶을 살았더라면, 그랬다면 내가 지금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 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무조건 뭐 5천, 월 5천을 벌 거야, 뭐 월 1,000이 넘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막연히 하다 보니까 한없이 길어지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지금 몇 월 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 1월 1년을 놓고 보면 올 4월 달에 이제 무신의 국장님 가시고 나는 그럼 몇 월 달에 뭐가 돼서 얼마를 정도의 소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조금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저도 좀 막연하게 했었었는데 사실은 작년에는 좀 디테일하게 제가 꾸며봤었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내가 언제 그 판매사를 찍게 됐는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오토 판매사가 되겠지. 그게 물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달 정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놓고 눈여겨보다 보니까 이때는 좀 무리가 돼도 해야 되겠다. 이때는 패스해도 되겠다. 이 계획적인 게 눈에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좀 무능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언제까지 국장을 가야 되겠다지,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장을 가려면 예를 들면 팀장을 2명씩 좌우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계획을 내가 팀장 갈 때처럼 아니면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될 때처럼 그 사람하고 디테일하게 상담을 해봤는지 계획을 짜봤는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고 뭐 행복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살 정도 됐었을 때 어느 위치에 가 있어야 되겠는데 라는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충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언젠간 내가 되겠지, 이룰 거야 라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거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8단계 가장 처음에 나오는 목표 설정이라는 게 그냥 설정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인생 시나리오는 사실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게 당연히 이제 내 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되리라는 믿음 때문에 쓰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내가 좀 몸이 안 좋을 때 약을 먹듯이 비타민 같은, 내가 좀 지쳤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도구라면 목표 설정은 내가 진짜로 진정하게 내 삶을 어떻게 살지를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고 좀 짜임새 있게 꼭 목표 설정을 꼭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게 요즘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다시 좀 저도 계획을 이제 5월 달도 끝나가면 이제 뭐 1년의 반 정도 지나가는데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결의 결단, 세 번째가 명단 작성, 이렇게 네 번째가 초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 목표를 가기 위한 세분화된 지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해놓은 그 내 목표에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좀 집중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섯 번째 그 사업 설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그러니까 나만의 사업 설명을 갖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업 설명을 너무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리게 나는 좀 이렇게 튀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나만의 사업 설명. 진짜 5분 안에 끝나도 좋고요. 어떤 분들은 뭐 1시간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저희 애터미 사업의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만의 것을 꼭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 때 저희가 그 위에 몇 명들 모여서 공부할 때만 했을 때 우리끼리 했던 얘기가 뭐냐면 툭 찔러도 애터미 이야기가 나오게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게 나는 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외워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것으로 내가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전달하기 위한 사업 설명은 꼭 하나 정도는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저는 이제 후속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가 제일 못하는 게 사실 후속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전달할 때 처음에가 너무나 이렇게 어색하기 때문에 빨리 훅 던져주고 피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그 사람한테 그거를 얘기하기가 이제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해주면 얼마든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써봤어 어땠어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누가 가끔 이거 좋은 거야 써봐라고 이렇게 어색하게 던져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 써보질 않거든요. 근데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좋아졌다 해도 다단계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이제 여기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품을 전달해 보면 안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써보지 않으면 절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게 진짜 좋다라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전달을 할 땐 좀 어색하게 이거 애터미 건데 좋은 물건이야 써봐라고 끝났다면 두 번째로는 진짜로 한 2, 3일 안에 전화를 해서 진짜 써봤어? 어땠어? 그러면서 그때 간단하게 제품 설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적인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그 사람한테 애터미 얘기를 할 때 왠지 나도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애터미에 대한 진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나 애터미 해 라고만 얘기를 해놓으면 그 사람을 알아보고 싶어도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찾아가서 애터미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뭐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알아봤어 아니면 안 알아봤어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물론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처음에 좀 민망하게 툭 던져놨지만 그 다음에 가서 어차피 또 얘기할 때는 어차피 민망하게 한번 거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품 전달보다는 이 후속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같은 경우는 위에 스폰서가 항상 소통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라인 미팅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상담 겸 소통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그러니까 애터미를 뭔가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가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스폰서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폰서가 어떻게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라인이 커지나 작아지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스폰서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라인이 뭐랄까 이어나가기가 좀 힘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미팅을 강조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애터미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들으라는 게 아니고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해라라는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면일 때는 같이 잠깐이라도 모여서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그러니까
농담이 됐던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가 좀 쉽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고 대면으로 이렇게 친해진 친분이 있다라면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할 이야기가 좀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냥 틀에 짜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기본적인 거는 이거다라고밖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대면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데도 아직도 이제 목소리가 좀 낫질 않았는데 가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자꾸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것들은 자꾸 대면으로 좀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저희도 바꿔나가려고 하고요. 통사장님이 격하게 이제 고개를 흔들어서 예스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통사장님도 만약에 이렇게 대면으로만 그러니까 화상으로만 봤다라면 마음적으로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면으로라도 몇 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야기하기도 편해지고 뭐라 그럴까 전달할 때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자주 만나지 못해도 자주 전화드리고, 그러니까 저희 8코아 안에서도 상담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게 한 번이라도 그냥 전화상으로라도 애터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안부 전화 정도도 꼭 해야 되는 게 그런 마음이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시어 크라운 같은 경우가 이제 1번 목표 설정하고 8번에 이 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터미 안에서만 아니라 내 인생을 예를 들어서 60까지라고 놓고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듯이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 사업 자체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복제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트너가 생겼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랑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복제를 쉽게 말하면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초대를 해서 사람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나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되셨으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세미나를 보면서 스폰서는 급하다고 급한 일이 있다고 카톡을 주고받고 전화를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은 그 부분도 같이 복제를 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가 있을 때는 스폰서들은 항상 좀 더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올바른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부분까지 같이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라는 입장이 참 어렵죠. 이렇게 얘기 들으면. 하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내 파트너가 진정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먼저 갈고 닦아서 만들어 놓은 후에 그 모습을 담기를 바라야지 너무 급한 마음에 나 따로 해, 나 따로 해. 자,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들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부분을 항상 좀 유의를 하시고 먼저 나를 닦는데 가장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파트너들한테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복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좀 두서없는데요. 일단 나를 먼저 닦아야 되는 건 맞고요. 나를 먼저 자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그 사람한테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파트너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나보다 더 애터미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5월 달이 굉장히 가정의 달이었고 굉장히 바쁜 일들이 좀 많았고 저 역시 좀 굉장히 어수선한 한 달을 좀 보내는데요. 남은 일주일 마무리 잘 하시고 6월 달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애터미 길을 가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8코어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기를 다지는 정말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에 이런 말씀들을 다들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복제라는 부분, 네, 이런 부분도 저희도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최순자 사장님 정말 모범적이신 분이시고, 이정녀 사장님 정말 태도되어 있으시고, 그래서 뚱 사장님 같은 분이 나오셨고, 네, 이은정 사장님 참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지 시간 내시면 정말 완벽하게 일을 해내시는 분이고, 유효정 사장님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예전에 유정희 사장님이 그 말을 했을 때, 아, 정말 당당하게 저 얘기를 하는구나. 그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나 같은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다. 초창기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열정적으로 유정희 사장님 하면서 모든 시스템이나 뭐 이런 태도, 모든 것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주 훌륭했다고 옆에서 보는 분들도 그렇게 봤는데, 본인도 그렇게 본인과 같은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빨리 그런 유정희 사장님 같은 파트너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복제 부분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파트너 사장님들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전부 다 제품에 대해서 한 파트가 다 돌아가면서 강의가 끝이 나면 저도 그 팔코아에 대해서 강의 주제를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여기저기서 계속 팔코아 얘기가 나와서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탄탄하게 해가지고 갈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문신혜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짧게 말해야 되는데, 힘드시지요? 힘들고 우울하고, 네트워커들은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네트워크 하는 선배들이 말하기를 감기 걸렸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럼 그 감기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는 세미나가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 그 대면으로 시작한 석세스 세미나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본사에 가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명, 그분은 인천에 계시는 분이고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인천에 계시는 분이고 직장이 있으셔서 도저히 뭐 어떤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단지 저는 브레인 수업에서 3주차 정도 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늘 바쁘셔서 잘 참석을 못 하시고 해서 그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본사 세미나를 직장을 그날 월차를 내고 가겠다 해서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지하철 타고 서울역에서 지하철 타고 분당에 와서 임효정 사장 파트너인데 임효정 사장이 픽업해가지고 가는 길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임효정 사장 차가 고장이 나서 평택으로 레카차가 실려 가가지고 거기서 고쳐가지고 가느라고 1시간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었더라고요. 그래도 그 한 파트너의 귀한 시간, 그 다음에 절박함 이런 것 때문에 그 한 파트너를 위해서 그 하루를 온전히 썼었는데 그것이 명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 파트너에게 감동을 줬고 그분은 그날의 그 석세스의 감동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되게 소름이 돋을 정도일 때 그분이 이제 막 그 써오신 편지가 있는데 웬만한 사업자들보다 더 많은 비전을 받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기도하면서 오늘 가라고 한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이었어요. 그 한
명, 그게 소중한 거였어요. 저희는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다 뭐 몇 명은 가야 되지 않나. 그 분산이 돼가지고 집중이 안 됐었고, 그 한 명을 위한 기도 같은 그런 초대가 대성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그날 막 다녀온 날 막 그 감동이 뭐 말할 수 없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이제 정유민 사장님과 이제 센터에서 또 신규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 태도가 정유민 사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의 자세보다 훨씬 훌륭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전부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본사에서 그 현장은 완전히 뭐 축제에서 뭐 난리가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못지않게 우리가 그거를 동시에 느낀다는 게 대단한 거였고, 저는 어떠한 STP, 어떠한 훌륭한 강의보다도 그 석세스 세미나가 주는 그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자꾸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감기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저는 완벽하게 그것으로만 가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음 석세스를 위한 한 달 준비 6월 17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 없고요. 단 한 명을 위해서 한 달 동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서 석세스에 앉히기만 한다면 내가 그 어떤 사업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인천에서 온 사람 아침 굶고 오니까 아침에 김밥 싸가지고 들려서 보내서 그쪽으로 보내고, 센터에 또 김밥 싸가지고 오고, 다음 날은 또 안양에서 모이니까 싸고 하니까 막 안양에 가니까 막 너무 피곤하고 막 지치고 막 하던데, 그 짤막짤막한 것을 들은 또 새로 데려간 첫 번째 그 사람도 너무너무 감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막 피곤해가지고 저 사람이 여기서 이까짓 거 몇 번 보는 것 같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했는데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6월 17일 석세스에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를 본인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석세스의 감동은 정말 참여해 보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저는 석세스 현장을 몇 번 갔었던 사람인데, 이 영상으로 하면서 과연 영상으로 하면서 시간은 정말 대폭 한 뭐 4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도 그게 사실 앉아서 보는 거 힘들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도 있었고 정말 큰 화면 앞에서 전부 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했는데 그 태도가 전부라는 거는 거기서도 나오는 정말 얘기예요. 정말 바른 자세로 새로운 분들이 전부 다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도 모두가 느끼는 감동은 똑같은 그런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요번에 프로그램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기분 탓인지 정말 그 프로그램이 좋았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다음도 석세스가 기대가 되고요.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정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주제를 좀 정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단톡에 한번 올려서 하도록 하고, 다음 주 강의자는 최순자 사장님이세요. 최순자 사장님의 의견도 존중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좀 다 의견 수렴해서 새로운 제품을 정할 수도 있고, 일단은 최순자 사장님께 의견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 특별히 다른 저기는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마지막 시간에 그 스폰서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시간에 이때도 우리가 꼭히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거나
질문사항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이제 계속 우리가 이 방에서 계속 듣는데 막연하게 스폰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역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하시고 의견들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